자, 하나하나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죠. 일단 미국 증시는 별로였는데 네. 암호화폐 시장은 좀 어땠는지 저도 별로예요. 아, 네, 별로였는데 분위기부터 보시죠. 네, 분위기부터 일단 코인마켓캡 통해서 전반적인 네.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03%, 뭐 별 의미 없는 숫자고요. 거래량이 5% 정도 올랐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320달러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250달러까지 250억 달러까지 네, 쭉 내려온 상황이고요. 뭐 전일 대비 조금 늘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유의미한 변동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큰 변동성이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 리퀴드 스테이킹의 사상 최고치에 접근했다라는 지금 지표가 나왔거든요. 지난해 저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거의 30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스테이킹이라고 하면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데 지금 예치 서비스에 몰린 자금이 지난해 저점 대비해서 뭐 300%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장기 침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리퀴드 스테이킹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수준에 접근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200억 달러에 육박한다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 확인했을 때 하루 거래 대금 250억 달러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거래됐던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지금 리퀴드 스테이킹에 예치가 돼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점 대비도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테라 USD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작년이었죠. 작년에 테라가 붕괴되면서 말 그대로 스테이킹도 정말 박살났던 그치.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디파이 위주로 해서 조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 같은 거를 하면은 뭐 한 4% 정도는 뭐 보상으로 토큰을 제공한다 이런 것도 있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의 경쟁자인 솔라나나 카르다노 역시 스테이킹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그 수익률에다가 또 보상으로 토큰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스테이킹의 매력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알렉산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네,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의 펀드 자금 유출은 조금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금 펀드 쪽에서 자금 유출이 많이 있었다라고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9월 1일을 기준으로 이번 한 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암호화폐 펀드에서 한 1,0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근데 직전주랑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줄어들었죠. 직전주는 1억만 달러가 넘었거든요. 근데 1억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니까 확실히 조금 이 유출액이 많이 줄어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난 7주 동안의 자금을 놓고 봤을 때 약 3억만 달러의 자금이 암호화폐 펀드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펀드 자금 유출이 많진 않았지만 주간 거래량은 28억 달러로 올해 평균치와 비교해 봤을 때는 90%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크게 많이 빠져나가진 않지만 거래량은 증가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입출입의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자산별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펀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물 투자보다도 최근 일주일 동안에 펀드 쪽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자를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빼가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추세대로 보면은 이제는 거의 뭐 유출이 많이 둔화가 됐으니까 왠지 이게 또 추세적으로 이렇게 바뀔 뭐 그 변곡점이 온 듯한 느낌? 그냥 기대는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이제 비트코인 쪽들 좀 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은 어땠어요? 네, 비트코인 가격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25,800달러. 우리가 25,500달러만 깨지 말자를 계속 그래. 외치고 있는데 지금 불안합니다. 25,800달러에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전일 대비는 0.07%가 뭐 어제랑 오늘이랑 가격이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주일 전 대비는 현재 7% 정도 하락된 구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죠. 라울팔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그리고 기술주에 투자하는 게 아메리칸 드림의 죽음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게? 그러니까 투자해라라는 거야. 암호화폐. 근데 말을 왜 이렇게 꼬아놨어? 암호화폐 그리고 기술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끝없이 절망의 햄스터 쳇바퀴처럼 지금 주식시장 혹은 경제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자산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대비하는 길은 암호화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KBW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라고 해서 매년 열리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좀 대체적으로 진행이 됐다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열리고요. 신라호텔에서 오늘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아서 헤이즈가 이제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수많은 어록들을 남기셨습니다. 어제 좀 많이 기사화가 되고 오늘 아서 헤이즈가 했던 것들, 언급했던 것들 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아서 헤이즈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1년 안으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제발. 강세장은 이미 3월에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이미 이게 그때 많이 강세장의 올릴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장은 사실 이미 이 3월이 언제냐면 그 실리콘밸리 막 파산하고 그래. 그 은행들 파산했을 때거든요. 맞아, 그때 올랐을 때. 네, 그 은행주들이 파산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 시장의 강세장은 시작이었다라고 좀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행의 추가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연준 은행들이 적격 자산을 담보로 제출하는 대가로 은행들이 최장 1년간 대출을 제공하는 이 PTFB라고 그러죠.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출원된 금액이 25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고 현재는 그 3월 기준으로 한 25% 정도 올라온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강세장이 자기는 시작됐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암호화폐 산업에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연사들이 KBW에 많이 이제 대거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조금 KBW와 관련된 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고 싶어서 어떻게 참아? 그러니까요. 너무 가고 싶은데 매진이에요. 못 가요. 신라호텔 800석인데 표가 매진돼서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지원해 주시면 다 가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안 했구나. 센터장님 여기 대고 부르면 돼요. 센터장님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보통은 네, 회사 가슴이 지원으로 아프네요. 가는데 네. 이미 다 매진이 돼서 제가 들어가진 못하고요. 네, 저는 그냥 기사로만 저도 그래요. 소식을 접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안타깝네.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량이 수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신뢰도의 하락 신호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2020년 10월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펀드의 유출입량은 그러니까 출입량이 감소가 됐지만 유출입량의 일주일 동안에 거래됐던 양이 최고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면 현물 쪽에서의 거래량은 계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파생상품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보다 20배 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커스터디 상품들이나 파생 상품 쪽으로 해서 조금 우회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많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하락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아서헤이즈가 좀 이야기했던 거랑은 또 다른 방향의 이 모멘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락 모멘텀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뭐 큰 폭의 추가 하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견해보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21,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올해 딱 1월 가격 상승 전까지 저희가 뭐 17,000달러, 그래. 16,000달러 이랬기 때문에 21,000달러 정도까지만 떨어진다면 사실 그 정도는 조금 우리 시장이 감내할 수 있어요. 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고 일단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 하락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뒷받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현재 시사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일단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강세장 시작했으니까 계속 갈 거니까 계속 그렇죠. 사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추가 조정이 더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 뭐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뭐 전망은 늘 이렇게 엇갈리죠. 그죠? 네. 이제 내가 어느 논리에 더 마음이 끌리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텐데 근데 결국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조정 나올 때마다 사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최영희님 그리고 아까 이제 어서오세요. 알렉산드님하고도 인사했지만 네. 그리고 우리 그럼 빼페 중에 지금 자야이인님 안 오셨네? 네, 빠페 중에 네, 그죠? 자야이님. 어서 오세요. 네, 자야이님 어디 계시죠? 우리 이제 어디 패밀리 계시죠? 되면 이렇게 네. 체크해 주셔. 체크하면서 안 오셔? 막 네, 출석부 이제 부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는 봤고
그 알트코인 알트코인 쪽도 좀 쪽도.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을 먼저 보면 이더리움은 $1,600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고래들이 지난 하루 동안에 26만 개 이더리움을 매집했다라는 지금 좀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이 돼서 짧게 전해드리고 또 그 외에 지금 메타마스크 지갑 이게 이더리움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렛이에요. 지갑인데 메타마스크 지갑이 암호화폐 법정 통화 전환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을 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내면 이 메타마스크 지갑에 있는 걸로 NFT도 사고 이제 이게 하나의 지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래소로 송금도 할 수 있고 하는 역할을 해줬는데 아마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요. NFT 살려면 꼭 있어야 돼요. 네, NFT를 살려면은 이 오픈시 NFT를 하려면은 메타마스크가 있어야 돼서 근데 이 안에 저 돈은 넣어놓진 않았지만 어쨌든 메타마스크 지갑이 너무 당연한 그런 월렛인데 이제 여기에서 암호화폐랑 법정 통화를 바로 전환해줄 수 있는 기능까지 좀 추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이 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법정 통화 전환 기능이 추가됐을 때 혹시 이게 좀 사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의 사용량도 동시에 좀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외 알트코인 소식들도 확인해 보자면 테더, 그러니까 지금 USDT 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지금 시총 3위에 올라와 있는 USDT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700억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22번째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그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코인이랑 현물을 1대1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국채로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캐시로만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달러 대신에 국채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달러의 역할을 하는 국채나 이제 이런 안정적인 자산에 보통 투자를 하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세계 22위까지 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사실은 이 세계에서 22번째라는 게 결국 이게 코인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코인과 이 국채를 이제 맞교환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테더가 이 정도로 많은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이 준비금 증명과 관련해서 늘 이슈가 있었는데 준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를 사실 뭐 증명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앞서서 테라 루나라던가 FTX라던가 고객들 돈 가지고 자기들이 뒤에서 공격적이게 투자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 돈 빼려고 하니까 돈 못 뺐잖아요. 없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약간 암호화폐 이 분위기상 약간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각자 준비금 얼마 있나 공개를 하자라는 게 이렇게 퍼졌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거래소 코빗이었나 코인원이었나는 아예 써놨었어요. 우리 비트코인 얼마 진짜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준비금 증명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지 못한 것이 여기 테더사. 근데 이걸 밝힌 거네요? 근데 이제 국채는 일단 $725억 있다라고 밝힌 건데 이제 그 나머지의 자산은 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는 거고 또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도 준비금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밝힌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준 돈이 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테더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22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 시장이 투명해지려면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던져주네요. 네, 자연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한 거 못 들으셨죠? 저희가 지금 자연님 이거 페페 중에 안 오시냐고 했었는데 지각은 하셨지만 오셨어요. 인정합니다. 네, 출석 체크해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좀 리플 이야기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리플 소송 승리 이후에 8월에 거래량이 급증을 했죠. 그래서 이게 탑 10 알트코인 Average Daily Volume in August인데 8월 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던 알트코인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1위인 리플과 2위의 솔라나가 격차가 엄청나죠. 그러네. 2위부터 10위까지는 다 고만고만한데 리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결과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리플이 일단 1위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BNB, 도지코인,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매틱, 그 다음에 에이다, 트론, 폴카다, 톤코인 이런 식으로 상위 10개 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SEC 결과를 놓고 얼마나 이 결과를 목말라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움직이고 싶어 했는가 그동안 이 자산을 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제 사고팔고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움직이게 했던
8월이었던 것 같고요. 또 챗 GPT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리플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흥미롭네요. 했을 때 우리 챗 GPT, 우리 GPT 똘똘이가 네, 리플 긍정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SEC의 소송이다. 그거 똑같네 우리가 네. 하는 생각하는 거. 저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저도 그냥 챗 GPT 해야 될까 봐요 뒤에서. 네, 챗 GPT가 네, 저도 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해줬는데, 네, 뭐 할 수 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 그것은 바로 SEC의 소송이다. 그리고 2023년에 조금 리플 가격이 조금 요동칠 수 있는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SEC의 명확한 법적 지위에 따라서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채택을 늘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챗 GPT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저 이런 게 기사화가 된다는 건 되게 재밌는 게 챗 GPT한테 그렇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 그 답각을 그러니까요. 기사수. 좀 너무 쉽게 썼다. 네. 그럴 거면 그냥 빠친코에게 물어보세요. 저희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또 다뤄보는 건 또 재미는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이랬고 또 솔라나가 최근에 이제 비자사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조금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일단 솔라나의 개별 가격을 먼저 확인해 보자면 솔라나 전일 대비 지금 이 비자 카드 소식 호재로 4%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현재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총 상 10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 흐름을 지난 밤 동안 보여줬는데요. 이 결제 대기업이죠. 비자가 솔라나 블록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만 썼는데 이더리움 더해서 솔라나 블록체인까지 스테이블 코인 결제 범위를 확장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월드페이나 기존의 뭐 누베이 이런 데랑 제휴를 맺고 비자넷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이용해서 법정화폐 결제 처리를 시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경 간의 결제 속도도 높이고 고객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 옵션도 제공하고 하면서 조금씩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솔라나까지 더해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가격적으로 솔라나가 조금 펌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소식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서 잠깐 확인했던 사진 봤던 사진. AI와 관련해서 유명한 암호화폐. 소식을 찍어줬어요? 꼭 찍어줬어요. 빨리 딱 한 종목 빨리 이야기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되게 경우는 뜸들이네.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 근데 너무 많이 아파서 거의 절단 상태인데 누가 개인적으로? 아니 우리 국내에서 이 뭐지? 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모두가 진짜 아프다 못해 이제 감각이 없을 정도의 손가락인데 궁금해 빨리 바로 이 파일 코인이라는 코인입니다. 나 모르는 파일 거다, 잘. 코인. 요거 많이들 하시는 네, 거예요? 암호화폐 시총 3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한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왜요? 지금 은주가 네. 되게 아픈 손가락이고 절단 네. 손가락이고 하니까 다들 피해 보신 거 다 올리는 거야. 막 월드코인, 싱귤러 뭐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들이 아픈 거 다 올리시는 것 같아. 그치? 다들 제가 AI 유명해서 관련해서 어떤 코인이 유명한지 했을 때 정답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 월드코인이나 진짜? 이런 게 AI 관련된 다들 코인이어서. 선수시구나. 그래. 근데 그래. 파일 코인이 이 아사히즈가 이야기한 코인이고 네. 국내에서 20만 원을 넘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다가 지금 가격 보세요. $3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심하다. 98%, 뭐 9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20만 원짜리가 지금 한 4,000원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가? 그쵸. 네. 심하네. 20만 원에 들어간 사람이 또 저잖아요. 네. 너 코인 잘 못하는구나. 진짜 거짓말 안 해요. 그래? 진짜로. 네, 저는 어떡해. 지금도 갖고 있고. 그럼요. 저는 심지어 파일코인의 비중이 포트에서 제일 커요. 비트보다도 많이 갖고 그럼 있는 내가 지금 파일코인인데. 사면은 너보다 이미 그럼 이제 98% 제가 수익을 이제 나고 가는 거네. 제가 배 아파서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이제 나 팀장님이 살까 봐. 사시면은 그래. 근데 제가 속이 아파가지고 이제 방송을 못 해요. 이제 안 살게요? 내가 몇 년을 손실을 보고 홀딩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이제 늦게 사가지고 수익을 봤다 이러면 말해? 본전될 때 나는 지금 몇 배인 거야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요. 나 오늘부터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네, 파일코인은 어떤 코인이냐면 이제 그 웹3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웹3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코인이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 쓰면은 인터넷이 다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이거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구글이라던가 뭐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공용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다 운영하면서 우리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처리하는 비용도 높게 부르고 처리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이게
다 공짜로 하는 것 같지만 다 돈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이나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저도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애플 클라우드 돈 내고 제 스토리지 사서 쓰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USB 외장하드 안 쓰잖아요. 그렇지. 외장하드 쓰세요? 아직도 쓰세요? 안 쓰시는구나. 예전에는 이게 나이의 차이예요. 나이의 그렇구나. 차이. 왜냐면 네. 예전에는 저도 외장하드에 막 파일 맨날 같은 끼고 거 다 다니잖아. 저장했는데 외장하드 분실할 수도 있고 맞아, 외장하드가 맞아. 고장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거 다시 복구하는데 또 몇십만 원 들고 그렇지. 해서 이제는 외장하드에 저장을 안 하고 다 인터넷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돈을 내야 돼요. 사용료 공짜로, 내고. 공짜로 맞아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웹3에 저장을 했을 때는 이 기존의 웹2 기업들이 우리한테 받는 돈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우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고 그치. 해킹을 당하지 않고 모든 보안적인 면에서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지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이 파일코인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20만 원을 샀구나. 네. 이제 웹2의 시대는 가고 웹3의 시대가 오니 네. 스토리지 코인인 파일 코인이 성하리라 하고 이제 투자를 했다가 네, 저도 크게 근데 물려있는데요. 아사히지가 AI 관련해서 이 코인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AI는 결국 뭐죠? 데이터의 싸움이죠. 그렇지. 네, 빅데이터의 싸움이잖아요. 그 데이터 처리 다 어떻게 할 거야? 데이터 그렇지. 어디다 저장할 거야? 그렇지. 웹2 언제까지 그 비싼 돈 내고 언제까지 피디님 우리 할 거야? 3,000원에 들어가자. 저 방송 못합니다. 들어가자. 네, 저 방송 못해요 이제. 네, 저 벌써 속이 아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아스하이즈가 AI와 관련해서 유명한 암호화폐로 딱 한 종목 집어서 파일 코인. 근데 하필이면 또 한국어서의 파일 코인을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 국내 지금 별 투자자들께서 10개 썼어요. 네, 네. 지금 파일 코인에 네, 지금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 어쨌든 파일 코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또 이야기를 했어요. AI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사실 뭐 이제 제조 쪽이긴 그렇지. 하지만 이제 AI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 가고 있는데 이런 AI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얘네들은 이미 대규모의 현금 준비금이랑 강력한 수입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 기업들, 뭐 제조업이나 이런 전통 기업들에 비해서 은행 대출이나 신용에 의존할 필요가 없대요. 걔네 기업 그렇지. 자체가 이미 그렇지. 신용이 있고 돈이 너무 많아서 그 은행한테 돈을 안 빌린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한테 돈을 안 빌리다 보면은 글로벌 중앙 은행들이 화폐를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돈의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갈 수 있는 환경에 처한다는 거예요. 산업이 바뀌면서 기업들이 은행한테 돈을 안 빌리면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그렇지, 이런 그게 국채 먹고 사는 서비스들이 건데.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이 크게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앙은행한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지만 은행 시스템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오히려 AI 기업이라던가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I 관련해서 파일코인을 이야기를 했고요.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된 지 꽤 됐죠.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파일코인 안에 네트워크에 점점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미 고점을 한번 찍고 대폭락한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죠. 가격적으로도. 이게 바닥이다. 네, 기술과 현재 가격이 말 그대로 아주 일맥상통하다. 네, 그래서 지금 파일코인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기존에 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나 어떤 채권이나 이런 거에 더 이상 의지할 게 아니라 AI나 신기술 그리고 암호화폐와 같은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